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보,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지금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 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해서요. 2010년 탐스런 정치, 2011년 수능 특강 정치, 그리고 2012학년도 수능 개념 정치를 하면서까지 이 노래로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노래 빼고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Better Than Yesterday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능 개념 정치 30강을 듣는 내내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나은 실력, 자신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의 주제는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국가의 특징과 국가 간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네. 나오나요? 네.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군요. 올해 또 이 일이 있겠네요. 필승 코리아 하기도 하고, 딴딴딴딴 대한민국 하기도 하죠. 정말 신기한 것이 저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하면 쫙 여기 닭살이 돋고 뭔가 그렇게 막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울분하고 저렇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국가란 무엇이기에 우리가 저렇게 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학습입니다.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정치 처음 시작의 주제는 국가입니다. 1단원을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 1강입니다. 매 단원을 시작할 때요, 전체적으로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1단원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란다, 얘들아.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다, 얘들아. 그리고 구체적인 건 이렇게 들어가 하고 여러분에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강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구성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1강 첫 시작은 1단원의 시작입니다. 1단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딱 보면요. 먼저 이렇게 했을까요? 네. 1단원 소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1단원의 제목은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시민생활과 정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정치하고 나오네요. 정치 과목이니까 정치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배우면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요. 법 배우면 법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합니다. 경제 배워도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정치 배우기 때문에 정치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강 뭐라고 그랬죠? 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정치가 됩니다. 정치란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대부분의 국가가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있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와 이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1단원 시민생활과 정치 속에서 여러분은 세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를 먼저 배우는구나.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의미,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국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일까? 등등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국가 관련해서는요. 정치의 의미는 무엇이지는 기본이고, 그렇다면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정치 권력은 뭘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한자는 잘 못 쓰지만 민주를 써보면 국민이 이게
획수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순서 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 주인 행세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대표를 통해서 할 것인지 등등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들,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 이렇게 약어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정치라는 과목을 들어왔습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정치, 그리고 현대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치, 민주주의를 배운다. 아, 1단원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거 국가, 정치,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1강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강에서 바로 국가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페이지를 딱 보시면 제일 위에 재밌는 정치 해놓고 선생님이 로드맵 그랬잖아요. 재밌는 정치 딱 보면 의문을 먼저 가져보세요. 국가로부터 정치 공부가 시작되는데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어떤 특징 가질까? 국가의 역할은 클까 작을까? 국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런 의문들, 물음들을 딱 보시고 이 강의 다 끝났을 때 이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재밌는 정치 해놓고 로드맵 옆에 공간 있죠? 거기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학습 목표를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1강은 제목이 국가의 특성과 국가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1강은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강의입니다. 공부하는 강의예요. 네, 1강의 학습 목표를 지울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학습 목표 얘기해요. 언제나.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뭘 공부하는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강. 국가의 특성과 국가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의 전부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잘 그리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국가의 모든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일까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인지, 국가의 의미와 그리고 국가의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국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특징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하면 특징이 보다 잘 드러나요. 그래서 다른 사회 집단과 비교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적극적, 소극을 먼저 써야 되겠네요. 소극적 혹은 적극적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국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지? 국가 성립 이론입니다. 이론 5가지 있어요. 5가지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국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 4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처럼. 국가 뭘까? 의미, 특징, 구성 요소, 역할, 그리고 성립 이론까지요. 자, 여러분. 국가의 의미와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별표 쳐서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주권입니다. 수능에도 나왔죠. 바로 직전에. 그렇죠? 국가의 특징에서 여러 가지 말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강제력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국가 성립 이론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미리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계약설은 주제 3에 가서 따로 떼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표 5개입니다. 3개만 하죠. 네. 자, 국가의 의미와 구성 요소, 주권 중심으로 국가의 특징,
강제력 중심으로. 국가는 역할이 소극적일까 적극적일까? 마지막으로 국가 성립 이론 5가지 이렇게 학습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부터 봐요? 국가란 뭐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교재 3페이지입니다. 교재와 번호를 동일하게 달게요. 국가의 의미와 구성요소. 첫 번째, 국가의 의미. 국가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뭐지? 자, 선생님이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일정한 영토 안에서, 영토 내에서 강제력을, 어떤 강제력?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 공동체다. 여러분, 이거 외우실래요? 예? 저처럼 이렇게 외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배울 거 뭐예요? 국가의 의미, 구성 요소, 국가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이미 국가의 구성 요소와 국가의 특징이 다 나왔어요. 그거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토 안에서,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여러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영토 안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여러분, 이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말 어렵습니다. 더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공적인 권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래도? 그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력, 군대, 법, 제도, 이런 것들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말고 어떤 다른 사회 집단에서 경찰력, 군대, 법 가진 집단 보셨습니까? 국가만이 이러한 강제력을 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찰력, 군대력, 법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누가 줬다고요? 대한민국 5천만, 4,700만인가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 공동체를 대한민국 국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빨간색이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가졌다. 특징 벌써 나옵니다. 국가는 강제력을 가졌다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 경찰, 군대, 법과 같이. 그리고 보세요. 국가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의미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국가의 구성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없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시족 들어보셨어요? 집시족? 예. 이 집시족은 유럽 일대를 유랑하는 유랑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시족들은 유랑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정한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열심히 본 학생들은, 뉴스를 들었던 학생들은 작년에 프랑스에서 이 집시족들을 추방했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시족들이 축구 대표팀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2008년에 남아공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을 저토록 열광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시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들어도 월드컵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뭐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정말 낮아서, 선생님도 얼른 기여를 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대한민국 없어질 나라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왜요? 왜 없어질까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고령층, 우리 인구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 구성원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국가가 또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주권입니다. 네. 주권을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어떻게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써도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주권은 뭐냐면 주인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겼습니다. 을사조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영토 그대로 있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국민 그대로 계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을사조약의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한국은 일본의 중개 없이는, 일본의 동의, 중개 없이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진 겁니다. 물론. 네. 그래서 영토, 국민,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리까지, 즉 한 나라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지만 국가로 온전히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4,700만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렇죠? 주권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권의 특징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주권은요,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권리입니다. 최고의 권리, 최고성. 최고의 권리입니다. 최고성.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나라와의 차원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하여금 식민지를 안 당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던 말던 일본이 상관 안 하죠. 그건 우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독립성. 간섭하지 마. 우리나라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야. 간섭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인 이 주권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갖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라는 말들 익숙하게 여러분 용어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처럼 큰 나라건 튀니지처럼 작은 나라건 간에 다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이 주권 국가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권을 가진 모든 독립국가들이 평등하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되시죠? 간단합니다. 국가의 의미와 구성 요소, 의미, 일정한 영토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치 공동체를 국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니까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해결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가야죠,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 지울게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학습 목표를. 두 번째 소리 지르세요. 저는 기억나는데. 네. 국가의 특징이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국가의 의미를 할 때 이미 가장 중요한 국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강제력이었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비교하면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무엇이랑 비교하냐면요. 국가와 일반 다른 사회 집단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됩니다. 논술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국가의 특징 네 가지를 논술해라 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요. 네, 첫 번째 국가는 지속성을 가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차원에서 보고요. 두 번째 국가는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세 번째 가입 탈퇴 측면에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강제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가는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붕괴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체제가 붕괴해서 멸망하지 않는 한 국가는 쭉 갑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했어요. 그래서 소련이란 나라가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한 국가는 지속해서 갑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회 집단, 예를 들면 팬클럽 같은 경우, 자 보시면 해산과 소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해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교육, 복지, 국방, 의료 서비스일까요? 복지 서비스, 교육, 등등등 정말 많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비해서 사회 집단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팬클럽이라고 한다면 아주 제한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다음, 이 일반 사회 집단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데 비해서 국가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유롭지 않죠. 나 대한민국 싫어. 탈퇴할 거야. 나 미국 좋아. 미국으로 가자. 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입 탈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다. 예. 라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만이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사회 집단이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어떤 멤버에 대해서 계속 못생겼다 어쩌고 저쩌고 막 비난하는 글들을 올려요. 그러면 짱이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나가시오 등등의 어떤 그런 강제력을 당신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한 사회 집단에서 가능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가 가진 그런 강제력, 공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은 강제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를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관련된 용어를 볼게요. 바로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죠. 이 강제력,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요. 개인은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군가 선생님 돈을 빌려갔어요. 죽도록 안 갚아요. 그럼 제가 저의 힘 잘 쓰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저희 지하실에 가둡니다. 그리고 돈 안 내놓으면 너 안 보내줘. 그리고 계속 협박해요.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지요. 자, 누군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국가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는 정말 무서워진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은 여기 화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빌린 돈 안 갚아서 저 어디 가서 끌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힘 센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는 무서워서 못 살게 되는, 따라서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만이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동의를 한 겁니다. 개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특징을 봤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다양한 역할들 하고요. 국가 싫다고 떠나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 좋다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제력입니다. 네. 두 번째까지 정리됐어요. 국가의 의미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특징, 강제성, 강제력, 여기까지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죠? 이제 알겠죠? 세 번째, 바로 국가의 역할, 국가관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아주 간략히, 역사 시간 아니니까 선생님이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시민혁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넘어왔냐면 4페이지로 넘어온 거예요. 네. 시민혁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민혁명이 뭐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뭡니까? 이거 왕관이죠? 시민이 왕한테 저항한 거. 왕,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는데 세금으로 걷어가지 마. 나 좀 억압하지 마. 했던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혁명기에 이 시민들은 제발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둬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했죠. 네. 즉,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둬 하는 자유방임주의죠. 특히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민들은 돈 많은 부르주아였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좀 간섭하지 말아줘, 왕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특히나 재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가 강조된 시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국가라고 통칭되는 이 국가는 개인들에게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국가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소극 국가론이 유행을 했어요. 예, 아주 작은 역할만. 이 작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치안. 나쁜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으니까 치안, 또는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방. 이런 거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밤에 야간에 경찰 노릇만 하면 돼. 야경국가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쭈구름으로 보세요. 시민혁명, 이 시민은요, 국가 간섭하는 거 싫어했어요. 돈 많은 부르주아들. 네. 그래서 국가, 너네는 그냥 밤에 지키기나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가장 작은 역할을 하는 최소의 국가가 제일 좋은 국가다. 최고의 국가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국가는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밤에 치안, 또 국방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국가는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싫어.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어떠냐면요. 자, 이렇게 시민들이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면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을 줬던 이 시기에 바로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국가가 가운데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공장 사장 부르주아는 시내가에다가 막 폐수를 막 붓고요. 환경오염.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빈부격차. 즉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타나게 되죠. 언제 폭발하냐면 20세기에 폭발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자본주의 모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네요. 환경오염, 빈부격차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도 자유방임주의를 좀 고쳐봐야 되겠죠. 고친다.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정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했네요. 그럼 이제는요. 자유만큼이나 자유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거든요. 자유만큼이나 이제 뭣도 평등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재산을 쓸 때는 재산권 행사의 그래 너 재산을 네가 쓸 자유가 있지만 참 공익에 적합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써라. 이런 의무도 줍니다. 네. 어렵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는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습니다. 적극 국가론이에요. 국가는 할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환경오염 일으킨 기업들 혼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 이렇게 좁히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요. 여러분 무슨 국가입니까? 그게 무슨 국가지요? 복지국가죠. 그렇죠. 복지국가에서 여러분 이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고 할 때 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행하는 바로 그 통치기구가 주로 행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적극 국가에서 문제점은 행정부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행정부가 국가의 중심이 돼요. 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3단원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리되시나요, 여러분?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은 간섭 싫어했어요. 자유방임주의, 자유 강조됩니다. 국가 나서지 마. 야경 국가입니다. 최소의 국가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모순 발생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바꿔야 되겠다. 이제 평등도 중요해졌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그 국가라고 하는 건 바로 행정부를 중심으로 행정국가화 현상. 자,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막 찌그러들고요. 행정부만 막 비대화돼요. 역시 또 문제가 나타나죠. 역사는 원래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떤 거 하면요. 그거에 모순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꿔봤다가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로 가면요. 자, 보세요. 자유했다가 지금 수정한 거잖아요. 근데 수정했더니 행정부만 커졌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다시 자유로 가는 조류가 있습니다. 다시 자유로 가는 조류. 그래서 다시 새롭게 또 자유로 간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요. 자유방임주의의 친구예요. 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깊이 갔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누적 해와야 돼요. 국가의 의미, 국가의 구성요소 떠오르시죠? 그렇죠? 국가의 특징 4가지 있었는데 이거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네. 3번째 국가관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작게 볼 것인가, 크게 볼 것인가 모두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제. 저쪽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네.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4번째. 국가 성립 이론이죠. 성립 이론.
국가 성립 이론 우리 교재에 딱 보면요, 여러분 5가지 나옵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요, 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용어 속에 바로 다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 혹시 오리엔테이션 안 듣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까?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리엔테이션 지금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용어 하나 때문에 막 틀려요. 정말 쉬운 개념인데 지금 했던 용어들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많이 했죠. 주권. 여러분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용어를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의 자체가 더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그 쉬운 뜻 그대로 기억을 해두세요. 용어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처음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4번째, 국가 성립 이론 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국가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신의 뜻으로 신이 세워준 거야. 신의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신이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의 대장이 나 누구? 왕이니까 내 뜻을 따라라. 즉 이것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왕권 신수설.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다라는 설. 예, 이거와 같이 가는 짝꿍인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한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랬겠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가족이 확대돼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잘 들어두시면 돼요. 네, 이 부분. 정치는 암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되게 이론적인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이 뭔지 오늘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가족설 측면에서 국가 성립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족끼리 모여 살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만 산다면. 그쵸? 만약에 내 딸이 아파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의사는 없어. 가족끼리만 산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족의 피를 통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동력도 분화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럼 훨씬 더 풍족하고 풍족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확대돼서 씨족끼리 모여 살고 여기 씨자가 무슨 씨? 성씨 할 때 그 씨자입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 살다가 이게 더 확대돼서 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은 뭐냐면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를 가진 그런 집단, 더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살다가 이제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이게 확대돼서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거 이렇게 순서 바꿔가지고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이 확대돼서 국가가 됐다라는 설이 있구나. 정리 끝. 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복설입니다. 정복설은 뭐냐면 정복 말이 나와 있네요. 신의 뜻, 가족 확대, 정복해서 즉 힘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정복해서 우월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열악한 집단을 약한 집단을 정복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가다라는 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정복설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 선생님 진짜 역사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역사를 잘하면 참 정치, 모든 사회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뭐 이런 거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역사를 정말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치 공부에. 네. 삼국유사에 보면 그 주몽이 그 졸본 지역에 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떨리네요. 졸본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주변에 약한 그런 부족들을, 약한 집단들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정복설의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계급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별표로 표시한다면 신의설, 가족설, 정복설은 별표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두면 돼요. 국가 성립이론. 그런데 이 계급설은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은 별표 10개. 이렇게 차이 있다는 거. 그냥 보시면 되고 별표 하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회계약설은 별표 10개. 네. 그렇다면 계급설은 무엇이냐면 계급설은 국가가 왜 생겼는지 왜 생겼나 이렇게 보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냐면 자 이거 좀 지울까요? 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마르크스는 그랬죠. 생산수단을 가진 사장님들이 지배계급이고 노동자들이 피지배계급이라고 했죠. 바로 국가라는 것은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계급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것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보냐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계급설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계급은 없어져야 되고 계급이 없어진다면 지배계급의 이익만 대변하던 그 국가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급설에서는 국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며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론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성립이론 5번째가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선생님이 이 사회계약설은 별표 10개 정도 된다 그랬고 네, 3번째 주제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의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이 사회를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국가는 개인들이 너무 필요해서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뭐를 통해서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필요해 개인들이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네. 동의해서 성립하게 됐다라는 이론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여러분. 계급설에서는 이 국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지배계급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데 이 사회계약설에서의 국가는 어떠냐면 국가는 이 개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 개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급설과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은 자세히 3번째 가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를 딱 앞에 펴보시면 국가란 무엇인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정리해 볼게요.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네, 주권이 뭔지 대내적으로는 최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 바로 그것이었어요. 국가의 특징 4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강제성, 국가만이 갖는 아주 독점적인 권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볼까 적극적으로 볼까 있었죠. 소극적 국가는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돼. 간섭하지 마. 자유롭게 내버려둬.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겨서 자본주의 모순, 그래서 국가 역할 커질 필요 있었다. 복지국가였습니다. 적극적 국가론이죠. 네,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 4번째 국가 성립이론. 중요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 정복해서 가족이 확대돼서 다만 계급설과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개념 정리 정도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문제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멈춤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푸는 겁니다. 뭐 빼고요 여러분? 5페이지부터인데 평가 문제로 확인하기 그 문제들 빼고 얼른 풀어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되겠는데 문제 속에서 이렇게 좁혀줍니다. 국가 구성의 요소인 A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구성 요소 짠짠짠 짠짠짠 네, 짠짠짠 말해보세요. 뭘까?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하나겠는데 여러분 쫙 읽어보면 일제의 혹독한 검열하에서 조국에 잃어버린 주권이죠. 그래서 주권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OX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답지 보셔도 몇 번이 답이다라고 절대 안 나옵니다.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다 확인해서 쓰셔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우셨다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탁 해두셔야 돼요. 자,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는 평등하다라는 게 주권 평등의 원칙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랑 튀니지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정말 이렇게 평등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현실적으로가 아닙니다. 니은 민주국가에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에게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선 원칙적으로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둘 다 틀렸네요. X입니다. 아니옵니다. 디귿 갈게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렇죠.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죠. 대외적으로 독립성. 네. 리을.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원동력이다. 최고 원동력으로 모든 권력의 가장 위에 있는 주인으로서 권리. 최고 의사결정권이다. 그렇습니다. 최고성. 디귿 리을이 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 다음은요. 문제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제 풀어가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지만 지금 추려낸 겁니다. 자 볼게요. 고3 2005년 4월 거에 보면 3번 선지에 보면 국가는 여러분 국가입니다. 국가는 정치 과정에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정치 과정입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 정치 과정 2단원에 가서 배웁니다. 지금 간략히 써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정책 결정 과정. 국가만이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독점적으로 참여한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선생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 언론 따라서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참여한다. 틀린 얘기가 돼요. 그 다음 고2 2008년 6월 1번 문제 보세요. 보시면 리을. 최고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최고 의사결정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 국가의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자, 볼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계속 쭉 가는 거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이 주권을 우리나라 왕이 가져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최고 의사결정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사라지고 계속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그 다음에 볼게요. 고2 2009년 9월 1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찾고 계세요? 이렇게 넘겨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정권 교체에 따라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뭐가? 국가가. 자, 볼게요. 국가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여러분, 내년에 아마 우리나라 정권 교체가 있을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내후년이겠죠. 2013년이겠죠. 지금 현재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이에요. 근데 2012년에 네, 선거를 치러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대한민국 없어집니까?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지 더 정상인 겁니다. 틀린 진술입니다. 역시나. 다음 고2 2009년 9월 1번입니다. 리을.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권력 행사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행사하는 것이라면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예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그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두죠. 그 안에서 시위를 하도록 합니다. 왜? 공공선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바깥에 나와서 막 시위하다 보면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니까 폴리스 라인을 쳐놨어요. 네, 권력 행사죠. 그 밖으로 나오지 마!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무리가 그 폴리스 라인을 하고 막 거리로 다 나와버렸어요.
화가 난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래서 시민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자,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 행사는 제한 없이 총도 쏴도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틀린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보니까 국가 간 나오네요. 국가 간에 두 가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 소국적, 가소국적 국가 간, 적국적 국가 간 나오죠? 소국적 국가 간에선 자유 강조하고요. 적국적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도 함께 강조한다. 말씀드렸어요. 복지비 비중이 크네요. 여기 복지국가 추구하는 거구나.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가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본다. 필요하지만 많이 활동할수록 안 좋아. 소극.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이다. 적게 할수록 좋아. 가져?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 강조하는 거 그렇죠. 나 맞네요. 그 다음에 나보다 가를 따를 때 행정국가화 현상. 여러분 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지국가 추구하다 보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디에서? 나에서 더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위에 써놨지만 국가 성립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으며 어려운 말이네요. 모르는 말 나왔어요. 세 번째 주제 하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동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 뭐죠? 이거 사회계약설이죠. 국가를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동의를 통해서 국가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시문은 사회계약설 제시문이 아니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사회계약설 아니네요. 이 지문. 네. 어디? 오히려 국가는 재산과 권력을 지닌 지배계급이 그렇지 못하는 피지배계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 그럼 뭡니까? 계급설이죠? 계급설이죠. 이 문제는 계급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급설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볼게요.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로서 기능한다.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세 번째 주제하고 다시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압니다. 계급설은 국가를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이었죠? 그 측면에서 보세요. 사회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취하고 있죠. 사회계약설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맞네요. 다음. 국가의 억압적 강제적 성격.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권 보장을 위한 권력 분립. 이 얘기 아니고요. 역시나 세 번째 주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해됩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가 성립 관련해서 국가 관련해서 네 가지 주제, 국가의 의미, 구성 요소, 특징,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국가 간 그리고 국가 성립 이론까지 다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하러 갑니까? 정치하러 가겠습니다. 정치 또 만납시다. 이 강에서 보지요, 여러분. 안녕.